소위 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메시지만 홍보하면서 혼란을 만들고 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최신 유행 다이어트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을 봐왔다. 이들은 건강해지고 싶다는 의욕이 넘치고 그를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았던 조언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지지 않았다. 더 나빠졌다. 음식을 제한해서 증상을 없앤다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많은 이에게 섭식 장애를 일으킨다. 일부는 건강한 식습관에 집착하는 증세인 소시렉시아 수준이었지만 신경성 식욕 부진증 대부분은 제한적인 식단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 장 건강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건강한 장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식물이라는 점이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최적화하고 식탐을 없애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활력을 개선하고 소화기계 질환을 해결할 것이다. 일시적인 유행 다이어트가 아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건강 마인드셋으로 건강에 좋은 습관을 만들 것이고 장내 미생물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청림라이프 출판, 윌 벌서위츠 지음, 정미화 옮김, 이의철 감수의 최강의 식물식입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가 28일 만에 몸을 되살린 고섬유질 마이크로바이옴 식단, 면역력, 암 예방, 당뇨 개선, 뇌, 소화계, 정서, 피부 건강까지 자연 식물식은 어떻게 우리 몸을 지휘하는가 라는 부제가 붙은 최강의 식물식 중에 제3부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한 최강의 식물식 꼭지를 낭독합니다. 마음 챙김 식습관을 갖자. 내가 어렸을 적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다. 조금씩 먹고 충분히 씹어라. 다들 할아버지의 사려 깊은 조언을 따라 음식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음 챙김 식습관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본질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어렸을 때 우리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식사 예절을 지키는 일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대로 식탁에 앉자. 차 안에서 먹거나 걸으면서 먹지 않는다. 음식을 접시나 그릇에 담는다. 보관 용기에 담은 채로 먹지 않는다. 휴대폰을 끄자. 노트북을 내려놓고 TV를 끈다. 신성한 식사 시간 동안 전자기기는 금물이다. 식사 전에 잠시 음식을 관찰하자. 모양이나 냄새를 느끼며 자연의 은혜에 찬사를 보낸다. 아름답지 않은가? 잠시 뜸을 들이며 음식을 맛보자. 한 입 먹을 때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끔 잠시 멈추며 뜸을 들여야 한다. 음식을 씹자. 한두 번 우적우적 씹는 것이 아니라 25회 이상 씹고 씹는 동안은 포크나 나이프를 내려놓는다. 일본의 하라하치부 전통을 따르자. 배가 80% 정도 불렀을 때 그만 먹는 습관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몸은 우리가 하는 일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과식하지 않고 딱 적당량을 먹게 된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식사를 즐기자. 유럽인들은 이 방법을 터득한 반면 미국인들은 어려워한다. 음식을 꿀꺽 삼키듯이 서둘러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들여 식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야 한다. 생체 리듬에 맞춘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한다. 저녁을 이른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중독성 허기를 피하자. 중독성 허기나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건강에 좋지 않지만 위안을 주는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허기가 느껴지면 스스로 탄수화물에 굶주린 괴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과일 한 조각이나 견과류 한 줌이면 다음 식사 시간까지 충분하다.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자연스러운 바이오 리듬이 있다. 생체 리듬은 약 24시간을 주기로 일어나는 생체 내 반응이며 다른 동물이나 식물, 진균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모든 생명체에는 생체 리듬이 있다. 장내 미생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면 장내 미생물까지 교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차로 인한 피로는 장내 미생물의 디스바이오시스를 유발한다. 비행기를 타면 기분이 엉망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악몽 같은 썸머타임 제도는 언급하지도 말자. 교대 근무자라면 아마 이 기분도 잘 알 것이다. 교대 근무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흐트러진 생체 리듬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은 24시간 주기에 맞춰진 생체 리듬을 토대로 번성한다. 즉 정해진 때에 음식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똑같은 음식을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먹으면 혈당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아침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높고 저녁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다. 최적의 식습관을 만들려면 영양분이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장이 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시간 제한 식사법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방식은 간헐적이지 않다. 매일 유지해야 하는 생활 방식이다. 시간 제한 식사법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대와 장이 휴식을 유지하는 시간대를 구분한다. 장이 연속해서 13시간 이상 쉬는 방식을 권장한다. 즉 식사 시간을 1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식습관을 생체 리듬과 일치시킨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관가하는 부분이다. 아무 때고 13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거나 밤 10시에 간식을 먹어도 될까? 물론 그렇지 않다. 시간 제한 식사법은 첫 번째 식사를 오전 11시에 하고 마지막 식사를 오후 10시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바이오 리듬이 완전히 흐트러진다. 모든 것을 제대로 맞추려면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단호하게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직 물만 가능하다. 또한 저녁 식사 후 취침 시간까지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시간 간격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저녁 식사는 이를수록 더 좋다. 바이오 리듬을 최적화하는 문제와 식사량을 함께 생각해보자. 우리는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저녁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반면에 점심 식사는 간과하고 있다.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때 정오 시간대이다. 그러므로 맛있고 만족스러운 점심에 조금 더 투자하자. 수면은 가장 강력한 회복제. 우리가 숨 쉴 때 몸이 치유되는 과정은 실로 놀랍다. 시간 제한 식사법은 몸속 장을 쉬게 하는 것이지만 수면은 장을 포함해서 몸 전체를 쉬게 하는 것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을 촉진하는 특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밤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때 기분이 엉망인 것은 당연하다. 수면 부족은 식욕 상승, 체중 증가,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위험성 증가로 이어진다. 심지어 운동선수의 경기력 하락과 관련이 있다. 수면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장내 미생물을 포함하여 우리의 건강을 확실하게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체 리듬은 대체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일치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자연광을 쬐도록 하자.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기적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한다.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밤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지하고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렇게 말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진다. 이제 자연과 교감할 때. 햇빛과 관련해 지난 몇백 년 사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존재에서 살균 표백된 집이나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듣기로는 더 안전해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졌다. 지금껏 살펴봤듯 살아있는 생명체는 미생물이 가지고 있거나 미생물의 일부분이다. 미생물은 지구 생명체의 바탕이다. 어린 시절 야외 활동에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성인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더 다양하다. 정원 가꾸기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채소를 직접 키우면 채소를 더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발로 흙을 밟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지고 잠을 더 깊게 잘 수 있다. 요점은 야외로 나갈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밖에서 뛸 수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지 말자. 직접 키울 수 있다면 채소를 사지 말자. 야외에 매트를 깔고 신발을 벗을 수 있다면 소파에서 이 책을 읽지 말자. 어차피 계속 실내에 있을 테니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과 사무실을 화분으로 꾸며보자. 시간을 할애해서 자연과 미생물을 가까이 하는 일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 모든 이에게는 계절별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한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운동. 운동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실로 놀랍다. 민첩하든 둔하든 우리 몸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생쥐 실험에서 운동이 장내 미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운동을 했더니 건강한 미생물이 40%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성인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장내 미생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멈추면 효과는 사라진다. 건강에 좋지 못한 식습관을 운동으로 무마할 수는 없다. 내가 직접 증명한 일이다. 식물성 식단과 운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운동이 생활습관의 일부가 아니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30분씩 3회는 걸어보도록 하자. 10분밖에 여유가 없다면 10분부터 시작하자. 걸으면서 시간을 늘려가자.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아프겠지만 차츰 건강해지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마치 장 훈련을 할 때와 같다. 건강한 삶을 위한 교류. 고문의 가장 높은 단계는 고립, 즉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성은 인간 생리학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다.
소셜미디어는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장 건강에도 좋지 않다. 삶과 미생물은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주위를 따라다니는 독특한 세균 구름이 있다. 우리는 시간당 100만 개의 입자를 주변 환경에 방출한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세균 구름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함께 사는 이들과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오옴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마이크로바이오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은 서로 미생물 교환을 허용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있고 번성하게 한다. 과도한 살균의 세계에서 누군가는 세균이라고 부르거나 더럽다고 하는 미생물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등 진짜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본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인간적 교류를 위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스트레스만으로도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기고 장 투과성이 증가해서 디스바이오시스로 이어질 수 있다. 녹색 채소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고 식물식을 하고 스포츠 센터에 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머리와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며 미생물 역시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심각한 소화기계 질환 대부분은 학대 피해자나 섭식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한테 보인다. 고무적인 점은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명상 같은 행위는 장에도 좋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갑자기 장내 미생물이 염증을 예방하는 대사물질과 SCFA 생산을 늘린다. 모든 신호가 자기관리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부른다. 마음 챙김은 간단히 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곳에서 5분이면 된다. 편안한 자세로 자리를 잡고 옷은 느슨하게 푼다. 내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한다. 4단계가 있다. 첫째, 스스로 감사히 여기는 것을 생각하라. 나에게 일어났던 긍정적인 일에 집중한다.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내 인생에서 그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 셋째, 자신의 의향을 명확히 밝히자. 지금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지 지도를 그려본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가? 감정이나 행동, 목표 등 무엇이든 좋지만 반드시 긍정적이고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하라.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마무리하고 천천히 눈을 뜬다.